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언제나 명품 주식을 찾는 주식강의연구소 신대표입니다. 오늘 러시아의 CNN 보도에서 CNN이 보도를 했죠. 러시아의 그 휴전 협상이 아니고 거의 선포에 가까운 건데 아무튼 그런 기대감이 있었지만은 환율은 뭐 재차금 1,300원을 돌파하면서 어색한 상승장이 나온 하루였습니다. 그리고 뭐 최근에 6월 내내 떨어지기만 하다 보니까 갑자기 이렇게 올라도 되지 싶은 그런 상승장이었습니다. 아무튼 뭐 휴전에 대한 이슈 때문에 위험 자산의 선호도가 약간 높아지는 것 같은데 뭐 환율 같은 경우는 일단 전혀 떨어지지 않았죠. 금일의 영상 주제는 여러분들이 좀 이제 시장에서 힘든 이유와 그리고 앞으로 건설주에 주목을 해야 되는 이유, 그 지난번에 제가 영상을 찍어드린 대북주에 관련된 그 내용의 연장선인 것 같아요. 아무튼 좀 이제 주식이 힘드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 주민함이라는 어플에서 100% 무료 시황, 100% 추천주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니까 다운받으셔가지고 많은 좋은 결과 얻어가시기 바란다고 말씀드리겠고요. 제가 최근에 목이 좀 안 좋다 보니까 좀 이제 발음 같은 게 많이 셉니다. 여러분들 모두 감기 조심하시고 비 오는데 우산 같은 거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최근에 여러분들이 그 시장이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게 이제 코스피의 차트거든요. 코스피의 월봉 차트입니다. 자, 시장이 힘든 이유, 그리고 건설주에 주목을 해야 되는 이유. 근데 이제 사람들이 뭐 종목보다는 이제 시장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실 거기 때문에 이 시장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최근에 뭐 주식을 뭐 20년을 하셨다. 20년을 하셨다. 그리고 뭐 이제 18년 정도를 했지만 이러한 어렵고 개떡같은 시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시장은 처음이다. 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사실 그렇게 느끼시는 게 맞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5월 가정의 달을 지나면서 이 6월달 두들겨 맞기만 했잖아요. 반등 한 번도 주지 못하고, 그리고 미증시가 설령 상승 마감 이렇게 한다고 해도 국내 증시가 열렸을 때 미국 선물이 또 이제 하락을 하는 중. 그렇기 때문에 이제 타이밍도 계속 엇갈렸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에 미친 듯이 쭉 빼버렸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대형주를 매매하는 게 아닌 이상 중소형주만 이제 매매한다고 해도 그게 횡보장만 돼도 잘 움직이잖아요. 중소형주는 거기에서 이제 시장이 오르지도 떨어지도 않는 동안 테마를 받고 여기에서 상승하고 하락을 이제 반복을 하는데 지금은 이 횡보 구간이 굉장히 폭이 짧습니다. 상승폭도 굉장히 미미하죠. 그러니까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는 그냥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보시면은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 여기에서 떨어지죠. 여기에서 떨어졌지만 20% 이상의 상승이 나오고 그 다음에 바닥 그리고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반등이 굉장히 빨리 나오고 또 이제 역사적인 신고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4개월 내리고 역사적인 상승이 이루어졌잖아요. 이때 그 4개월 정도 이제 내려주고 그 다음에 유럽발 금융위기가 찾아왔어요.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20% 빼버렸는데 종가는 뭐 11%로 마감. 그래놓고 횡보를 했어요. 이 구간이 굉장히 길죠. 이 기간이면은 여러분들이 물린 종목은 이제 거의 다 거진 탈출합니다. 테마가 바뀌고 이제 주도주가 바뀌면서. 근데 이 기간이 7년이란 거예요. 거의 7년. 7년 동안 횡보했으면은 매매할 만 하거든요. 그리고 예전에 무역전쟁 때 이때 7년이니까 뭐 할만하고 무역전쟁 때만 본다고 하더라도 쭉 빼버립니다. 이때도 거의 15% 20% 고점 대비해서는 20% 정도가 빠졌겠죠. 그런데 이 정도로 떨어지고 난 다음에도 1, 2, 3, 4, 5, 6, 7, 8, 9 매매할 만하죠. 9개월 동안에 이런 횡보장이 나왔어요. 9개월 동안. 그리고 나서 빼버리고 나서 역사적인 우리가 아는 유동성 장세가 오죠. 3,300포인트까지. 자, 그런데 예전하고 이 기간 자체가 아예 틀려진 거예요. 이때의 기간, 이때 횡보 기간, 이때 횡보 기간하고 지금 횡보하는 기간은 너무나도 짧죠. 사실 가만히만 있어주면은
굉장히 땡큐인 시장입니다. 보면은 갑자기 이제 그러니까 역사적인 신고가를 찍고 나서 천천히 이제 3달 동안 한 이제 15% 정도를 빼버립니다. 이제 마이너스 15% 정도를 뺍니다. 그리고 나서 뭐 상승이 나오는데 몇 퍼센트가 나오냐면은 종가 기준으로 뭐 5%가 상승이 안 나와요. 유럽발 금융위기 이후 20%의 상승을 보여주었던 증시랑은 확연히 이 난이도 차이가 있죠. 무역 전쟁 때도 저랬지만은 그때는 9개월 동안은 이 자리를 지켜줬단 말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또 떨어지죠. 그런데 올라가는 폭을 보면은 5% 플러스 2% 종가상 고가가 2%네요. 종가도 2%고 그리고 종가는 결국에 하락으로 마감. 그러다가 6월달 이렇게 횡보만 하다가 증시의 폭은 5%가 오르지 않고 또 이제 13% 6월달에 뭐 코스닥은 마이너스 20%가 빠졌어요. 천천히 빼다가 그 다음에 한 번에 그리고 7월 됐는데도 이제 밑꼬리를 달아주었지만 거래량은 일봉상으로만 봐도 여전히 부족한 모습을 보이는 거죠. 오늘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와 준 거는 뭐 나쁘지 않았지만은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장을 어렵게 여기시는 게 당연합니다. 그리고 뭐 이제 언론 기사도 당연히 뭐 한몫을 하겠죠. 한국 경제를 덮치는 잿빛 전망, 뭐 한국의 가계부채 위기, 뭐 GDP를 넘어서 이런 걸로 계속 여러분들의 겁을 주는 거죠. 그리고 증권사에서도 목표가 하향 미친 듯이 나오니까. 그리고 최근에 그 우리나라가 그 빚을 엄청나게 받아가지고 이때 비투한 매물들이 이제 계속해서 털리고 있기 때문에 더 떨어지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지수가 폭락하는 날, 지수가 폭락을 하는 날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냥 종목 자체가 박살나는 날. 종목 자체가 박살나는 날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럼 지수가 반토막 이상은 나야 될 텐데 왜 나지 않느냐? 그러니까 종목이 미친 듯이 코스닥이 다 박살나는 날은 하필 이제 삼성, 뭐 SK 하이닉스,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요런 애들이 항상 지수 숫자는 또 이제 지켜줘요. 이러니까 좀 이제 사람이 좀 미쳐버리는 그런 게 나오는 거예요. 뭐 힘드신 분들이 최근에 많이 보이던데 그거는 뭐 지극히 정상이니까 여러분들이 그 이상한 게 아닙니다. 아무튼 근데 오늘은 여러분들도 뭐 보셔야 되지만은 좀 주식시장에 그 게임 체인저가 될 만한 휴전 선포 가능성 이미 뭐 거론이 되었지만은 별다른 일만 없으면 금일 유럽 증시도 뭐 상승으로 나올 확률이 높겠죠. 그러니까 뭐 경기 침체가 오긴 하지만 일단 경기 침체를 좀 이제 유발한 게 당연히 뭐 가계부채나 그런 것도 있겠지만 원자재 가격 상승 그리고 원자재 가격 상승을 유발한 게 결국에 인위적이라는 거죠. 전쟁으로 인해서 일단 기대감 때문에 증시는 이번 주부터 잘하면 뭐 횡보장에 들어갈 수는 있어요. 물론 상승장은 나오기가 일단 현실적으로 힘들 것 같고 그런데 아직은 뭐 우크라이나에서는 당연히 뭐 휴전에는 반대하는 인구가 뭐 86%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돈바스 요 지역을 75% 정도를 장악을 했기 때문에 자기의 목적은 달성한 채로 이제 무의미한 전쟁은 그만두자. 결국에 얘네도 이제 자원이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까지는 일단은 좋은 건 아니죠. 왜냐하면 양방이 이제 협의하에 된 게 아니고 러시아가 일방적으로 그냥 휴전하자 그냥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런데 앞으로 뭐 회담에 참석을 하고 결과가 나오는지에 따라서 증시는 한동안 또 이제 요동을 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이번 주는 뭐 별다른 일만 없으면은 유럽은 약상승으로 마감될 확률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승을 사실 이제 여러분들도 바라시진 않잖아요. 횡보장만 와도 사실 매매를 하기가 편해지기 때문에 이런 시장을 겪으면서 여러분도 단단해지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학개미 운동 세대이신 분들이 보통 20년에서 21년 그때 오신 분들이잖아요. 초보자분들이 많으실 건데 이 과정을 겪고 나서 나중에 뭐 제2의 동학개미 운동이 일어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지인들에게 친구들에게 주식을 알려줄 때 3, 4% 빠져가지고 주식을 처음 하는 지인이 힘들어 하면은 야 이게 힘들다고? 야 라떼는 말이야 새끼야 이럴 수 있어요. 아무튼 농담이고 그만큼 일단 시장이 그 힘들었다는 겁니다. 타당하다는 거. 오늘은 이제 건설주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해야 되는 이슈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볼 건데, 최근에 그 건설주 하면은 그 시세가 그 많이 붙었죠. 왜냐하면 첫 번째 부동산 정책 관련주,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 그리고 세 번째 이게 뭐 네옴시티, 이건 최근에 나온 거죠. 중동 쪽에서 뭐 어마어마한 규모의 글로벌 수주, 540조 규모라고 하죠. 최근에는 뭐 640억이라는 말도 있고, 스마트 시티, 이게 중동에 있는 건데 100만 명을 수용할 전망이다. 사우디아라비아, 그러니까 중동에서 하는 사업이에요. 중동에서 하는 사업. 최근에 뭐 정의선 회장하고 뭐 이재용 회장 또 이제 끼어들었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관련주들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일단은 뭐 한미글로벌, 사우디 주거단지 PM 용역 수주, 이 네옴시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그러니까 중동에서 하는 그냥 대규모 스마트 시티예요. 일단 관련주만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한미글로벌, 그리고 뭐 현대건설, 그리고 뭐 다른 건설주도 있겠죠. 뭐 GS건설이라든지, 그리고 뭐 히림이라든지. 이거는 환율이고, 최근에 뭐 차트를 보시면은 많이 올랐습니다. 지난번에는 뭐 떨어졌지만은, 원래는 별로 관심이 있던 그런 분야가 아니었지만 거래량이 터지면서 한미글로벌도 영차 오르고 있는 게 보이시죠. 그리고 뭐 현대건설, 어제는 좀 떨어졌을 겁니다. 조정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뭐 GS건설, 그리고 뭐 히림이 거의 이제 대장격으로 올라주는 주식이었죠. 이게 네옴시티 관련주고, 여기에 삼성물산까지 있어요. 삼성물산. 최근에 이 박스 구간을 한번 돌파해주는 움직임이 나와주기 시작하면서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가 들어왔죠. 뭐 수급은 나쁘지 않습니다. 삼성물산. 굳이 뭐 대형주들 뭐 매매한다고 하시면은 삼성물산도 뭐 나쁘지는 않아 보입니다. 아무튼 제가 근데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 이게 아니고, 최근에 상승이 좀 나온 걸 보면은 건설주가 많잖아요. 부동산 정책주도 여러분들이 그 아시다시피 뭐 자연과 환경이라든지, 그리고 뭐 신원 종합개발, 그리고 뭐 일성건설, 그리고 자연과 환경, 얘네는 하락장 대비 뭐 자리를 좀 잘 지켜주는 친구들 같은데, 신원종합개발도 있고 뭐 이화공영도 있고, 그러니까 부동산 정책, 그리고 뭐 4대강 복원, 최근에 그 건설 관련주들이 재료가 이제 너무나도 그 다각화돼가지고 좀 이제 먹거리가 좀 많을 거야. 우크라이나 재건은 뭐 첫바다로 해인, 데모, 뭐 이제 서현 탄메탈도 있고요. 굉장히 많죠. 그리고 최근에 뭐 중장비 업체 캐터필러 관련주, 뭐 DY 파워라든지 뭐 케이프라든지, 그런 게 한 번씩 이제 상승이 좀 나와준 종목이고, 최근에 뭐 유신도 추가를 해야겠죠. 유신 오늘 좀 많이 빠졌던데, 근데 아무튼 좀 임팩트 있는 상승을 보여준 게 대부분 이제 뭐 건설주 개념이다. 왜냐면은 부동산 정책도 있고, 우크라이나 재건도 있고, 네옴시티, 이게 다 이제 건설이잖아요. 건설. 그런데 지난번에 제 영상을 보셨던 분들은 기억을 하실 텐데, 제가 기관이 지금 쓸어담고 있는 주식, 이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지금 조선주를 쓸어담고 있잖아요. 그 조선주, 여기 기관이 쓸어담고 있는데 그거를 왜 담고 있냐면은, 그 이유는 지난번 영상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렸고, 일단은 건설주가 대세입니다. 건설주 재료가 많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조선. 근데 최근에 이렇게 수급이 좋은 것들 보면은, 근데 미래의 지향적 이제 사업과는 좀 이제 거리가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전통 산업군이에요. 전통 산업군. 그러니까 요즘 말이 많이 나오는 게, 야, 요즘 누가 그 만들어가지고 이제 돈을 벌겠냐. 이제 앞으로 미래에 성장성이 없는 사업은 이제 전부 다 이제 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데, 이제 기관은 담고 있죠. 그리고 재료는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건설주나 조선주들 잘 살펴보면은 항상 이제 주식에는 뭐가 있냐면은 그 바닥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의 종목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역사적인 신고가도 당연히 있을 거예요. 바닥, 신고가, 신저가, 요게 있어요. 신고가, 신저가, 이게 당연히 있어요. 자연스러운 이제 흐름이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뭐 탄소 중립이다, 이제 뭐 친환경이다 이야기가 나오면서, 역설적이지만은 이 건설 계통이, 그리고 뭐 이제 조선 계통이 탄소 중립,
이거는 사실 이제 거리가 먼 내용이죠. 왜냐하면 탄소를 배출하는 그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데 보면은 현대건설이라든지 얘도 뭐 월봉으로 이제 크게 보면은 얘도 많이 오른 게 아니에요. 거의 그냥 이제 바닥에서 횡보만 계속하고 있습니다. GS건설도 마찬가지예요. 바닥에서 기기만 하고 있어요. 대우건설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건설주가 다 그렇고, 그리고 이제 대형주 쪽에서는 뭐 조선업 쪽 한번 보겠습니다. 삼성중공업 얘도 마찬가지죠. 대우조선해양 얘도 마찬가지. 그리고 현대 미포조선 얘는 좀 많이 올랐을 거예요. 그나마 얘가 좀 많이 올랐는데, 근데 만약에 삼성중공업이라든지 이게 오랫동안 수년 동안 뚫어주지 못한 그 저항대를 한번 이렇게 뚫어준다면은 그곳이 고점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중기적으로는 이제 매매를 하시되 장기적으로는 좀 이제 힘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종목이든 바닥이 있고 고점이 있는데 튀어오를 수야 있겠지만은 앞으로 전통 산업군은 이제 소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탄소 중립은 이게 필수예요, 필수. 그리고 이거는 기업의 경영과 이익, 이게 아니고 생존을 위한, 생존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인류가 이 탄소 중립을 하지 않으면은 멸망을 한다고. 어렸을 때 저도 국민학교 다녔을 때 그 포스터 같은 거 만들어 봤거든요. 뭐 지구가 아파요 같은 거. 그러니까 이게 그 어린애들이 하는 말이 아니고 이젠 진짜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역할이란 거죠. 최근에 그 많이 보셨을 거 아닙니까? 이상기후 현상 굉장히 많이 보셨죠? 폭염이 뭐 한 달 일찍 온다든지, 그리고 해수면의 온도가 높아진다든지, 그리고 뉴스에서 보면은 항상 그 얘기밖에 안 하더라고요. 소 2,000마리 폐사 발표하고, 펭귄도 뭐 폐사를 하고 있고, 어마어마합니다. 해파리 늘고 꿀벌 사라지고 기후변화의 역습, 이게 엄청나요. 이게 최근에 잡히지 않던 물고기도 타 해안에서 이제 막 잡히는 일이 막 발생하고, 해수면의 기온도 올라가고, 결국에 이제 탄소 중립은 이제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데, 건설주는 이제 그 마지막 그 재료가 끝나면은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투자에 대해서 이제 제외를 시켜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위에 써드린 우크라이나 재건, 이거는 보통 이제 건설 중에서 테마주 계열이죠. 모엔즈라든지 뭐 고려 시멘트라든지, 그리고 뭐 히림, 뭐 데모, 페인드 요런 것들, 그리고 이제 네옴시티, 한미글로벌, 현대건설, GS건설, 히림, 그리고 이제 앞으로 그 건설 쪽이 마지막에 상승이 나온다면은 우크라이나하고 이제 러시아가 화해를 하면서, 최근에 윤석열도 이제 나토에 다녀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지원을 해줄 확률이 굉장히 높은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테마주도 얽혀가지고 건설주가 쫙 상승이 한번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가능성을 어느 정도 염두에 두시고, 아쉽지만은 우리나라 증시는 그 미국이 아닙니다. 미국은 실적대로 상승이 좀 잘 나오는가 하면은, 한국은 어떻게 보면 그냥 재료 하나가 오히려 더 큰 모멘텀을 가지고 주가를 크게 상승을 시키거든요. 아무튼 뭐 조선업이라든지 건설업, 이거는 한 이제 2022년, 2024년 정도가 되면은 고점을 찍지 않을까 싶어요. 왜? 탄소 중립에 방해가 되는 요인들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건설주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마지막 라스트 카니발이라고 하죠. 마지막 이제 불꽃놀이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전통 산업군에 대해서는 사실 모든 사람들이 비관적이지만은 전 아직은 한 발 정도는 이제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아직은 한 발 정도. 그게 바로 조선주하고 이제 건설주죠. 아무튼 좀 요런 시선이 있다는 걸 이제 여러분도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 때 아닌 그 전쟁으로 인해서 뭐 조선주까지 수혜를 좀 보게 되었는데, 여러분들 종목도 건설주뿐만이 아니고 최근에 시장이 많이 힘드셨을 건데, 여러분들의 종목도 잘 버티셔가지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시장이 그 너무나도 힘들다고 그냥 짜증나가지고 손절치게 돼버리면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진짜 좋은 종목이 나왔을 때, 내가 이 종목을 지금 당장 손절치고 간다고 해도 어디로 딱히 도망갈 만한 그 대피처가 마땅한 시장이 아닙니다.
근데 나중에 그 종목이 시간이 흘러가지고 제2의 현대사료가 된다면은 여러분들의 충격은 더 크게 돌아오겠죠. 아무튼 어려운 시장 잘 견뎌내 주시고, 최근에 뭐 주식이 어려우시거나 뭐 이제 솔루션 대응이 이제 필요하신 분들은 시황 추천주 무료로 하는 어플 한번 다운받아 주시고요. 아무튼 뭐 건설주하고 조선주는 장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중기적인 관점으로는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아무튼 오늘도 너무나도 고생 많으셨고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명품 주식을 찾는 주식강의연구소 신대표 전문가였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계좌에 상한가가 깃들길 기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